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포커스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어제 5차 변론 기일에서는 이진우, 여인형 사령관 등 고위장성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엘리트 장교를 배출하는 곳에서 왜 이런 군인들이 나오는 건지 그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제주도가 고향인 육사 출신 예비역 대위 송창옥 씨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창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제주1고를 졸업하고 1984년 육사 44기 수석 입학, 그리고 청와대 경호부대 근무. 이 정도면 군인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 코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대위로 조기 전역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아무래도 제가 그 2차 소대장을 대통령 경호실 55 경비대에서 역임하면서 네. 초급장교 때 봤던 육사 선배들에 대한 실망감, 거의 환멸에 가까운 그런 실망감 때문에 조기 전역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육사 출신들 중에서도 각 기수에서 인정받는다는 선배들이 수방사하고 경호실에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 사람들한테서 배울 게 없었습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나 사명감 같은 거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좋은 진급 자리만 찾아다니고, 끼리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좋은 보직을 독차지하는 것을 봐야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이너서클 안에서 그 사람들처럼 살기는 죽기보다 싫은데, 그렇다고 제가 그런 세상이 있는 줄 알면서도, 전방에서 충성심과 사명감만으로 군 생활을 헤쳐나갈 만큼 그 정도의 큰 그릇은 못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 전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좀 어려운 결정하신 것 같은데 김용현 전 장관이 육사 6년 선배시죠? 네네, 6년 그때 선배입니다. 55 경비대대 청와대 경호하는 그 부대 근무 네네. 당시에 김용현이 중대장이었고 우리 송창욱님은 소대장이었고 그때 본 그 김용현 전 장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네, 김용현은 일단 아주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시는 직속 상관에 대해서는 아주 입안에 혀처럼 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속 상관에 대해서는 진짜 별짓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55 경비대 작전과장을 할 때 네. 대대장한테 했던 그대로 경호처장이나 국방장관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한테 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경호처에서 보여줬던 생일 파티라든지 그런 모습이 네네네. 거기 그런 문화라는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 정권에서 우리 국민들이 목격해 온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저한테는 그다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말씀 못 드리는 게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저한테는 거의 데자뷰처럼 네. 지금 경호처장 하면서 거기서 벌어진 진짜 온갖 희한한 일들이 네, 그때 당시부터 저는 많이 봐왔던 일들입니다. 네, 1980년대, 90년대 보았던 모습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비상계엄 선포 뉴스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이게 실패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예, 우선은 설마 하고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이 그 정도까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배포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겁도 없이 일단은 윤석열하고 연관돼서 했겠지만 계엄을 저질렀으니까 근데 그 조합이 윤석열하고 김용현 조합이면은 그 계엄이 저는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무능하기 때문인가요? 어떤 점에서요? 계엄령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우선은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선포 후에 국회를 지키려고 여의도로 많은 시민들이 달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 예상을 전혀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발빠르게 대처해가지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또 예상을 못했을 거고요. 근데 직접적인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출동한 군인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막 멱살 잡고 흔들어도 그냥 이리저리 그냥 흔들리면서 아마도 이제까지 쌓아온 전투력이 아마 1%도 발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군인들, 현장 지휘관을 비롯한 출동 군인들의 저는 그냥 소극적인 항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이 원인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김용현하고 그다음에 노상원도 55 경비대 작전과장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현장 야전에서 부대 기동이 필요한 작전을 그 제대로 성공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말로만 다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근본적인 실패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의 필연적인 이유를 여러 가지 꼽아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비상계엄이란 큰 일을 하면서도 시민들의 민주의식이라든지 군인들의 네. 소극적 항명 이런 변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본인들 네. 자체도 뭐 무능했다라는 거 하는 것이 결국 실패로 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디테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그 군 장성들, 그러니까 고위 장성들은 어쨌든 대통령이 명령을 좀 따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청문회에 나온다든지 그런 한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자신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견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그 뭐 TV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보면서 그냥 병사들도 해서는 안 된 말을 장군씩이나 된 후배들이 했다는 게 진짜 너무 한심하고 창피할 뿐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어느 정도 그 고급 장교들은 자신들이 그 소위 말하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4.3 때 그 초토화 작전을 거부했던 김익렬 연대장님이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제주도민들에 대한 학살을 막기 위해서 그 상관인 박진경 연대장을 사살까지 했던,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문상길 중이라고 네. 손선호 하사 같은 분들이 계셨는데 네. 그러한 참 군인들의 의기를 우리 후배들이 본받아가지고 이번에 불법 비상계엄을 명령했을 때 단호하게 거부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계속 그거를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거는 정말 너무 비겁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내란 가담 군 장성에게 적용된 범죄 죄명을 받더니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좀 적용했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분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 형법상의 반란죄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일각의 견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시죠? 예, 왜냐하면 국회나 선관위에 투입된 군인들이 그 경기를 휴대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실탄 소지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군형법 제5조 반란죄 적용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장군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지시한 국방장관 김용현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도 그 교사범하고 공범의 처벌 규정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도 반란죄 적용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군형법상 반란죄는 사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죄 인정됐으면. 예. 네, 뭐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육사가 한국 현대사에서 이미 세 차례나 쿠데타의 주역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육사 교육 분위기가 그런 겁니까? 조직 분위기가 그런 겁니까? 그게 그 육사에서 생활하면서 젖어들게 되는 그 분위기 중에서 그 우리만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지켜낼 수 있다는 그런 망상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실상의 육사 정규 1기는 11기부터거든요. 그렇죠. 전두환 때부터죠. 예.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은 6.25 전쟁 중에도 전투에 참여한 게 아니라 따로 보호받으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백작간도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지키고 일으켜 세울 최후의 무기로서 그 사람들이 키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그런 거의 선민의식 같은 게 5.16 쿠데타 그리고 12.12 쿠데타를 거치면서 더 공고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사에 입교해서 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처럼 쿠데타의 DNA가 심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군 주요 보직을 보면 육사 출신들도 꽤 많이 있고 꽤라기보다는 거의 상당수고 그 실제로 육사 출신 진급률도 월등히 높습니다. 이게 결국 어떤 육사끼리 더 끌어주고 하는 이런 문화 때문일까요? 그게 상당히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육사 출신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그 이유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 내에서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 특히 육사 출신들은 마치 옛날 봉건 시대 신분제 귀족처럼 중요한 요직을 아주 독차지해 왔는데요.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후배만을 챙기는 분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팔이 아주 극단적으로 안으로 굽는 거기 때문에 다른 출신들이 그러니까 요직으로 진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죠. 네. 그게 사실상 존재하고 있던 그런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어쨌든 육사를 좀 개혁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수년 전부터 계속 십수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저는 이제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 군 장교 양성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관학교, 학군단, 삼사관학교, 학사장교 등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러한 양성 경로를 단일화해서 아예 장교로 키워지는 게 아니라 병사들이나 부사관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장교 양성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관학교가 따로 존재해야 되는지 네. 저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병사 부사관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을 뽑아서 장교로 네네. 키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네네,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관학교에서는 아예 장교 양성을 위해서 키워졌기 때문에 뭐 옛날 무슨 뭐 양반들처럼 아예 이게 신분적으로 자기는 그렇죠. 특별하다고 계급화돼 생각하는 버렸죠. 상태에서 인관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현 시점에서 군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건데 군 내부가 좀 제대로 대응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후배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십니까? 근데 지금은 뭐 대응을 떠나서 계엄 이후에 군은 지금 아주 그냥 아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소위 말하는 정신을 좀 차리면 군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간도특설대 일본군 출신 그런 선배들을 군의 대선배로 추앙하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는 군이 바로 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한 광복군을 우리 군의 뿌리로 바로 세우는 작업부터 시작하고 쿠데타 DNA를 뽑아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육사 출신 예비역 대위 송창욱 씨였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